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친구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이와의 타툴라 CT 100 HSL입니다. 제 릴이 아니고 제 친구 릴입니다. 많이 아시는 대로 타툴라에는 부싱을 베어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핸들 노브고 하나는 레벨 와인더 웜기어 양쪽 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핸들 쪽은 제가 이제 손을 대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기름만 조금 넣고 끝을 낼 거고요. 여기 레벨 와인더 양쪽에 있는 부싱을 볼 베어링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거 하나 작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달려 나온 이 스풀 베어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요 메카니컬 브레이크 쪽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요 사이드 커버 쪽에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열어서 TSI 321 작업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풀 베어링을 튜닝하는 것, 그리고 레벨 와인더에 있는 웜기어 양쪽 축을 지탱하고 있는 부싱을 튜닝하는 것. 일단 스풀 베어링 튜닝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풀 베어링을 튜닝할 때 이제 릴에 따라서 본체를 열지 않아도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많은데요. 이 다이와 릴은 좀 특이한 게요. 한쪽을 지지하는 베어링은 여기 커버에 들어가 있죠. 요겁니다. 그런데 여기 스풀에 베어링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마노 릴 중에는 좀 상위급 릴 말고는 대부분이 이제 이쪽에 베어링이 없죠. 그래서 요 끝에 축 끝에 있는 베어링에 지지가 되는 그 부분을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그 다이와 릴을 보시면은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요 메카니컬 베어링 이제 노브를 열고 이쪽을 보면 베어링을 빼낼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 베어링에 요 축의 끝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축 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베어링이거든요. 근데 다이와 릴은 이쪽에서 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커버를 열어서 안쪽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풀 베어링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 레벨 와인더 쪽을 튜닝을 하든지 어쨌든 릴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릴을 열어서 내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 여는 과정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해지니까요. 일단 열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릴 커버를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나사 3개를 제거했고요. 이제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요 커버 뚜껑을 열면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쪽 커버에 여기가 원웨이 베어링이고요. 여기가 아까 스풀축의 끝이 닿는 그런 베어링 쪽입니다. 자, 이게 릴의 내부인데요. 일단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빼볼게요. 보통 여기서 보통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떼내고요. 요 기어를 떼내는데 요 기어 밑에 이런 부품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 와셔 같은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드래기 기능을 또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아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순서 그리고 방향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예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피니언 기어 그리고 피니언 기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스프링까지 빼냈습니다. 일단 부싱을 교환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웜기어를 빼내야 됩니다. 대부분의 릴에는요. 일단은 여기 있는 커버를 벗겨내야 작업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열어 가지고 여기 있는 부품을 빼내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나사를 풀고요. 이쪽도 풉니다. 요 나사를 잘 놔두고요. 요 앞에 커버 부분을 빼서 잘 놔둡니다. 이런 나사와 커버가 이제
함께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보관하시면 나중에 잃어버릴 염려가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를 열어줍니다. 레벨 와인드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뚜껑을 빼야 열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최근에는 그 열지 않아도 이걸 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빼내지 않아도 열 수 있는 그런 릴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거를 열면은 이 안에 보통 이런 와셔가 있습니다. 요거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 와셔가 요 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와셔의 크기는 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와셔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를 잘 놔두고요. 뚜껑도 놔두고요. 이제 요 안에 이제 폴 혹은 무슨 그 지지대 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걸 빼내야 되는데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서 빼낼 수 있게 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레벨한 대로 밀고요. 약간 반대쪽으로 돌리면 힘에 의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잡아서 올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부분도 기름이 이제 있으면 좋은데요. 여기 밑에 구리스를 충분하게 치면 기름이 위로 밀려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다가 구리스를 좀 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빼기 위해서 요쪽을 먼저 분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E링이 있지 않습니까? E링 빼는 게 제일 골치 아프죠. 그죠? 이거를 빼는 전용 공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까지 마련하기는 뭐 자가정비할 때는 좀 무리인 면이 있어 가지고 이런 작은 드라이버 같은 거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빼내면 되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손을 막고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밀어야 됩니다. 세게 밀면 튕겨나갑니다. 이거 날아가서 낭패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빠졌죠? 요거를 살짝 끄집어냈는데요. 여기에는 와셔가 좀 있네요. 여기 와셔가 2개 있습니다. 이게 원래 부품도에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하나는 약간 두껍고 하나는 좀 얇은데요. 이게 아마 릴을 조립할 때 유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타툴라 CT 릴 중에 이 부분에 와셔가 2개가 아니라 하나가 있을 경우도 있고요. 2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부품 간의 오차를 이렇게 조립할 때 맞추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직접 그 기술자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한번 이런 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일단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놔두는데요. 나중에 베어링으로 바꿨을 때 이 유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쪽을 뺐으니까요. 이걸 살짝 밀면은 밀려 나갑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걸 살짝 빼면은 이런 부품이 나오게 되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요게 부싱입니다. 이 부싱을 베어링으로 갈아 끼우게 되는데요. 제가 베어링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베어링 2개. 규격은요 4 곱하기 7 곱하기 2.5입니다. SMR74ZZ 혹은 뭐 MR74ZZ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앞에 S자가 붙은 거는 스테인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베어링 구입하실 때 MR74ZZ를 구입하시면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 베어링 강이고요. SMR 이렇게 붙은 거는 스테인리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부싱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핀셋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잘 빠지네요. 여기 있습니다. 요 부싱을 빼냈죠. 요거를 또 여기에 베어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싱 하나 빼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부싱을 빼내야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더 작은 1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내고 플라스틱으로 된 기어를 빼내고 여기는 부싱을 빼내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베어링으로 바꿀 때는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E링을 빼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플라스틱 기어를 눌러서 빼냅니다. 잘 빠지죠? 예, 여기에 부싱이 또 나왔습니다. 부싱이 이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베어링을 역손으로 그냥 끼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베어링을 부싱이 있던 자리에 놔두고요. 플라스틱 기어를 원래대로 다시 꽉 눌러서 끼워주고요. 이 링을 다시 끼워주는데요. 이 링을 다시 넣어주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밀어 가지고 다시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 펜치나 이런 플라이를 이용해 가지고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딱 들어갔죠?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고정시키면 됩니다. 예, 이제 준비된 부품을 또 조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잘 넣어 놓고요. 이쪽에 부싱 자리에 베어링을 넣습니다. 정확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원래 있던 그 와셔가 2개였는데 이 2개가 다 들어갈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릴이 어떤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간격이 충분히 나올지 아니면은 빡빡할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는 와셔 하나 좀 얇은 게 좀 놉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은 1링이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좀 얇은 게 있었는데 얇은 거를 뺐습니다. 그리고 1링을 한번 제가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유격이 있나 한번 봐야 되는데요. 유격이 있으면 또 와셔를 조정하는 게 낫겠죠. 어느 정도의 유격은 있는 게 좋습니다만 이제 너무 유격이 크면 안 되죠. 자, 보십시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움직입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게 이 안에서 요 베어링과 와셔와 요 이링이 고정시킨 부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파이프 있죠. 여기 레벨 와인더를 고정시켜주는 움직이게 하는 지지대가 된 요 파이프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적어도 요 베어링을 교환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핀 혹은 폴이라고 하는 걸 끼우고요. 와셔를 끼우고요. 얹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캡을 끼웁니다. 와셔는 자리를 자기가 잡아가기 때문에요.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고정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궁금하실 게 있을 겁니다. 여기 구리스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낚시를 다니실 때 제일 많이 소모되는 그런 오일 종류, 그런 윤활 종류가 바로 이 레벨 와인더의 구리스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그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하얗게 뜨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여기를 잘 챙겨 보시고 여기다가 구리스를 자주 이렇게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어느 정도 너무 많으면은 옆으로 막 삐져나오니까요. 이렇게 넣어서 좀 움직여 주시면 그 안에서 자꾸 이렇게 마찰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쭉 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에 다녀오신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여기다가 오일을 이렇게 좀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지지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름이죠. 아까는 구리스였고요. 여기는 오일,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잘 언제나 이제 좋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역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레벨 와인더에 들어가는 웜기어 양쪽 축에 있는 그런 부싱을 그 베어링으로 교환하는 그런 튜닝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